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질환을 케어하고 원인을 모르는 병을 케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산화제에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항산화제의 중요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서 인스타그램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산화제의 가치는 노화를 개선시켜주고 피부 미용에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만성적인 어떤 질환, 오래 달고 있는 질환들이 있으시죠? 심혈관 질환, 당뇨, 고지혈증, 그런 쪽 질환들이나 아니면은 천식, 류마티스, 과민성 방광 이런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면역계의 문제라고만 보는 그런 원인 치료가 어려운 그런 병들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항산화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산화제가 이런 만성적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항산화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서 운동을 못하고 덜하고 식단에 문제가 있고, 요즘에 가공되어 있는 식단들과 육류 그리고 화학 첨가제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토양에 미네랄이 많이 고갈됐죠. 한 3분의 1 수준, 보통 절반 정도까지 수준이 낮춰졌기 때문에 영양분 결핍으로 인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산소와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어떤 오염 인자들 있죠. 중금속, 그다음에 유기용매, 유기독소,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990년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그 질병, 한 3만 가지 이상이, 이 질병의 대부분은 활성산소나 이런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 적도 있죠. 그럴 정도로 이제 활성산소 되게 안 좋은 거고요.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게 이제 항산화제인 겁니다. 항산화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몸에서 해독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죠. SOD 같은 효소도 있고요. NAD 같은 효소도 있고, 체내에서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활성화되어 있는 전자를 갖고 있는 과활성화되어 있는 이온들을 흡착시켜서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보통은 하죠. 음이온에다가 뭘 붙여줘가지고 중화시킨 다음에 배설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체내 시스템에 의해서도 잘 돌아가지만, 우리가 그게 과거보다 잘 돌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고,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서 노화로 인해서 이런 산화적 손상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그 활성화된 그 물질, 과활성된 산소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면은 그 항산화제 물질이 많아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4, 50살까지 살고 죽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비하면 오래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은 더 과거에 비해서 빈도가 늘어난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외부로부터 좋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과일들과 야채가 중요하겠지만, 먹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먹는 겁니다. 이런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995년도에 있는 일본의 암학회에 의하면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는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여러 자료에서 암의 발병 원인은 대부분 활성산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활성산소는, 그리고 산화적 손상을 가하는 물질들은 몸에 되게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 활성산소나 이런 산화적 물질은 보통 이제 몸에서 어떤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 특히 간에서 해독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먹는 것들, 미세먼지나 독소가 있는 성분들, 혹은 과잉으로 섭취하는 빨간 그러니까 육식, 고기, 그런 것들에 이제 활성산소나 지질과 산화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이제 몸의 손상을 유발을 하는 거죠. 이 산화적 손상이 발생이 되면 왜 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활성산소가 몸에 떠다니면은 그것들은 어디든 붙어가지고 거기 손상을 입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물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의 조직이 콜라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활성산소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결합을 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관이 손상되면 그쪽에 플라그가 끼고, 그게 반복되면 혈관이 두툼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관상동맥이면 관상동맥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협심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뇌에 가서 그게 붙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치매나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혈관에는 되게 안 좋은 그런 최악의 물질이 이제 활성산소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난치성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과항진된 면역 때문에 류마티스가 발생된다고 봐요. 근데 그 과항진된 면역계를 유발하는 것도, 체내 염증도를 유발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산화적인 어떤 손상에 의해서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적 손상이 생기면 이걸 회복하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는 염증이 완화가 되면서 회복이 되겠죠. 산화적 손상이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그 면역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란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면역계가 과항진돼 있으면 그걸 몸에선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항진돼 있는 면역 상태가 유지가 되면 특정 인자가 문제가 생겨서 류마티즘이 또 발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암이 있는 조직들, 거기로 계속 자극이 되면은 특정 세포가 이제 변이원성이 생기면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신경 손상, 퇴행성으로 오는 거 말고 이유를 모르는 신경 손상으로 손이 많이 저리고 아프신 분들도 이 신경 손상이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혹은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반복이 되면 통증이 오고 이제 저리고 아픈 거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염증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이제 이런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활성산소나 지질과산화물 같은 게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만성 질환을 케어하는 그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이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대부분이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뭐 비타민 C나 토코페롤, 코큐텐,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이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주거든요. 글루타치온은 그 자체가 콕스라는 효소,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통증과 염증을 억눌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그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NF 카파 B 같은 경우도 직접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직접 억누르면서 동시에 글루타치온은 산화적인 어떤 손상도 예방을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그래서 글루타치온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항산화 네트워크, 토코페롤과 비타민 C, 그다음에 코큐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이 다섯 가지가 핵심 성분이고요. 이 다섯 가지를 다 복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충분량의 여러 가지 비타민 C와 비타민과 특수한 항산화제를 복용을 해주면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케어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되고 이런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이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의 이제 주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또 항노화 작용, 그 다음에 암 발병을 억제할 수 있고요. 면역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어떤 환경 오염 물질 그런 걸로부터 몸이 손상되는 걸 예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개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만성 질환 케어, 염증 완화, 체내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손상되어 있는 걸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비타민류의 항산화제가 있죠.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포괄적으로 이 정도를 보잖아요. 비타민 A랑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복용하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토코페롤, 그러니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천연 토코페롤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고용량을 복용하면은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흡연자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랑 비타민 E는 보통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정도를 섭취하시고, 비타민 C 같이 일반적인 수용성 비타민이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들은 고용량을 복용하셨을 때 이득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제가 메가도스를 좀 추천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 거죠. 최소 1000ml에서 3000ml, 저 같은 경우는 6000ml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비타민 항산화제에다가 특수한 항산화제가 있죠.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알파리포산, 코큐텐, 아스타잔틴, 그 다음에 NAD, 그리고 이제 식물성으로 넘어가면은 라이코펜이나 퀘르세틴, 루틴, 헤스페리딘 같은 이런 폴리페놀류도 있고요. 이런 특별한 항산화제를 더 추가해주면은 만성질환 케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랑 이런 종합 비타민으로 비타민 A, E를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특별한 항산화제를 보강을 시켜주는 게 베스트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용하는 항산화제가 비타민 C 6000ml, 그 다음에 토코페롤과 비타민 A는 따로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코큐텐은 가끔 먹고, 지금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NAD 이런 걸 먹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건강을 개선시켜 주는데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상담 메일이 되게 많이 올 때 그 난치성 질환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항상 항산화제를 잘 구성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만성질환, 특히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진통제만 복용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항산화제를 꼭 추천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를 전반적인 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게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잘 써보면 궁합을 잘 맞춰서 용량을 잘 맞추시면은 되게 큰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꼭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항산화제는 체내에 있는 어떤 손상을 억제시켜주고 만성질환을 케어할 수 있고 체내 염증을 낮추면서 어떤 질병을 예방, 알 수 없는 어떤 질환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비타민C를 기본으로 구성하시고 특별한 항산화제를 추가하셔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는데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항산화제가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질병이 산화적 손상,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특정 연구지만요. 항산화제를 일단 기본으로 좀 드셔주시는 게 건강 유지 목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